서예와 관련한 용어 몇 가지를 실기와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이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여깁이라고 합니다. 여깁. 그리고 붓이 평평하게 펴나가는 것을 평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쓴 획을 돌이키는 것을 회봉이라고 합니다. 여깁, 평출, 회봉. 일도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있듯이 획도 반드시 여깁과 평출과 회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깁을 할 때는 반드시 붓을 일으켜야 한다고 해서 시작할 시자를 쓰지 않고 일어날 기자, 깊이를 쓰고 있습니다. 붓끝이 평평하게 펴나가는 것을 평출이라고 하는데, 이를 행필이라고 합니다. 붓끝을 되돌리는 것을 회봉이라고 하는데, 이를 수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깊이를 하는 방법은 여깁이고 행필을 하는 방법은 평출로 해야 되며 수필을 할 때는 회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필을 할 때 중간에 멈칫 자벌레가 기어가듯이 붓허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중간중간 붓을 멈칫 하면서 가는 것을, 이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절. 꺾을 절자. 붓허리를 꺾는다 해서 꺾을 절자, 절이라 하는데, 한 획에서 한 번 꺾기도 하고 두 번 꺾기도 하고 여러 번 꺾기도 하고 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통 3번 꺾는다 해서 3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3절이란 말은 삼과 절, 필을 줄여서 3절이라고 하는데, 3이라는 숫자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붓에 먹물이 많을 때는 절을 하지 않아도 유연하게 가고, 붓에 먹물이 적어서 우려내면서 써야 할 때는 여러 번의 절을 넣어야만 붓이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다음에 잠두란 말을 서에서 많이 쓰는데, 누에 잠자 머리 두자, 누의 머리처럼 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서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필해서 첫머리가 누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누에 잠자, 머리 두자, 잠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끝 모양은 무엇이라 할까요? 제비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비연자, 꼬리 밑자,
연미라고 합니다. 잠두 연미란 말은 예서의 평날, 즉 가로액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서에서도 잠두란 말을 쓰는데 이 해서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은 누의 머리처럼 생겨서 이것을 잠두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시작의 부분은 마치 그 모양이 말의 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마에 발굽제자를 써서 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두연미라면 예서에서 평날, 파세가 있는 가로액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마제잠두라고 하면은 해서의 가로액에서 시작 부분이 말발굽 같고 마무리가 뇌 머리처럼 한다고 해서 마제잠두라고 합니다. 다음은 내리그을 때 모양을 수획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쭉 내리그어서 이렇게 이슬방울이 맺힌 듯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늘 끝처럼 뾰족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슬방울처럼 맺히게 하는 것을 수로라고 하고요. 드리울 숫자, 이슬로, 그리고 뾰족하게 바늘이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하는 것을 매달현, 바늘침, 현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서의 세로액에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 세로액은 수로와 현침 또는 현침, 수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침에 있어서 수로는 쉽더라도 현침에서 그냥 그으면 절대 끝이 나지 않지요. 붓끝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이 있어야 됩니다. 절. 자, 끝을 모으려면은 절을 넣고 붓끝을 모으고 절을 넣으면서 이렇게 끝을 모으면은 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붓이 나쁜 게 아니라 운필을 잘못해서 현침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예의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질삽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질은 빠르다는 뜻이고 삽은 껄끄럽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은 빠를 질자입니다. 물론 질병이라 할 때 이 질자를 씁니다마는 가운데 화살 시자가 있죠. 화살을 맞아서 아프면 우리가 빨리 죽게 되죠. 그래서 질병이라고 할 때 질은 외상에 의해서 빨리 죽는 것이고, 반대로 병이란 것은 이 안에 갑을병할 때 병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안내자가 있지요. 즉 안에서 생긴 병입니다. 밖에서 화살이나 칼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에서 병균에 의해서 질병이 생겨서 죽는 것은 더 느리게 되겠죠. 질은
외상이고 병은 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예에서 질이란 것은 질주라고 할 때 질자의 의미로서 빠를 질, 즉 빨리 쓰는 것을 말하고요. 질필은. 반대로 삽필은 거꾸로울 삽자입니다. 붓에 먹물이 거의 없어서 우러내면서 써야 되겠죠. 삽. 원래 이 삽은 석삼의 그칠지자 세 글자를 쓰는 것이 떫을 삽자입니다. 떫으면 혀 굴리기도 느려지죠. 껄끄럽지요. 그래서 서예에서는 껄끄러울 삽이라고 합니다. 이 질이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바쁘거나 또 급하게 써서는 안 되고, 삽이라고 해서 또 너무 느리게 써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질삽이 있음으로써 회계,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사라는 것은 견은 밑에 소가 있네요. 소우리에서 소를 끌어낸다, 즉 끌견자가 되겠습니다. 소우자. 그리고 사는 실사가 되겠습니다. 실사. 이 견사라는 것은 행초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자, 하척어를 한번 써볼까요? 이처럼 점획이 끊어지지 않고 실로 이어진 것처럼 쓰는 것을 견사라고 합니다. 끌견, 실사. 행초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법이죠. 다음으로 옥루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루흔.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집옥자, 셀루자, 비우자가 있는 거예요. 빗방울이 새네. 그렇죠? 흔은 흔적 흔. 즉 허름한 집에 벽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어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이처럼 이 핵이 어떻나요? 제가 아무리 잘 써도 이처럼 자연스러운 핵을 그을 수 없을 겁니다. 빗물이 벽에 떨어지듯이 빨리 떨어져서 나중에는 질금질금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옥루흔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절차고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용어인데, 우선 절차고를 글자로 한번 써볼까요?
꺾을 절, 비녀차, 다리고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둥근 것은, 둥근 획은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곧은 것은 힘차게 쓸 수 있는데 둥근 획을, 전획을 힘있게 쓰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절차고는 절차와 절고를 줄임말입니다. 차자는 무슨 차자인가 하면은 비녀차가 됩니다. 비녀차. 예, 비녀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둥근 획인데, 둥근 획을 부러지지 않게 힘있게 탄력있게 쓰는 것을 절차라고 합니다. 절고라는 것은 역시 이 둥근 획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자, 사람이 그렇죠. 바로 무릎과 이 정강이가 휘어질 때 이 부분을 가리키는데, 꿇어앉아도 거기에 힘있게 이 꿇어앉는 모습인데요. 이 절고라는 것은 우리가 꿇어앉을 때 이 무릎과 정강이가 힘차게 연결되듯이 글씨를 쓸 때도 이 둥근 획을 힘차게 쓰는 것을 비유하여서 절차, 절고, 즉 비녀가 꺾이듯이 또 다리가 이렇게 꺾이듯이 하는 필법을 절차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획사인리란 말이 있습니다. 획사인리, 글획, 모래사, 도장인, 진흥리자입니다. 획사라는 말은 추획사의 준말로서 추자는 송곳 추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송곳으로 모래에 그어 나간다는 뜻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곳으로 모래를 그어 나간다면 어떻겠어요? 매우 힘이 들지요. 얼음 위에 스케이트가 스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일 겁니다. 이 추획사, 곧 송곳으로 모래를 긋는다는 것은 종이의 밑바닥까지 파고들 정도로 붓을 힘있게 쓴다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인인리는 뭐냐? 인리는 도장인자 인리의 준말로 인인리를 줄여서 인리라고 하는데, 인리란 것은 옛날에 서류를 끈으로 묶고 그 끈 매듭에 진흙을 덮어서 그 진흙 위에 도장을 찍는데, 그 진흙 덩어리를 인리라고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인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인리라고 하고 도장으로 인리를 묻혀서 신중하고 반듯하게
도장을 찍듯이 글씨를 정확하게 쓰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장의 위치가 정확해야 하듯이 글씨의 시작과 마무리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을 인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획사인리라는 것은 힘차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